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후세의 어진 지도자란 소리 들으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날인 16일 윤석열 정권 퇴진 장애 집회에 참석해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가 SNS에서 이 대표는 자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 교수는 또 이번 유죄 판결이 증거로 사용된 것 중 하나가 이 대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고 김문기 씨가 자녀들에게 남긴 영상이었다며 김 씨 장남이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대표가 자기 부친을 기억도 못한다고 딱 잡아떼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느냐고 했습니다. 안 봐도 당시 재판정 장면이 상상됩니다. 오죽했으면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했던 고 전영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대표에게 이제 정치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글을 남겼을까. 결국 이렇게 될 것을 가지고 M1 사람들만 여러 명 세상을 떠나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세상 일은 요지경 속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개인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공당답지 않게 온갖 수단을 통동원해서 이재명 방탄에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게다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의증교사 혐의에서는 선거법 위반 선고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몇 차례건 야외 정치 집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정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항소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게 어찌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야당 죽이기입니까?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겁박한 정당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해 압박한 사례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선 검찰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장동, 백형동 비리 수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 줄줄이 탄핵 소추안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대표를 괴롭힌 죄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또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진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또 얼마나 겁박을 했습니까? 당 지도부가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고 판사 탄핵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대표의 무죄를 탄원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모두 사법부 겁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재판지연은 정의가 아니다라는데 이 때문에 이 대표 재판은 이번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은 집요했습니다. 입법권을 동원해서 방탄에 올인했습니다. 이 대표의 처벌을 막기 위해서 기소의 근거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을 내고 검찰을 겨냥해서는 수사기관 무고죄를 만들고 표적수사금지법도 발의했습니다.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서 일방적인 변명을 할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가관도 이런 가관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등 1심 선고가 가까워오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내쳐댔고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정규 규탄 장애 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 몇 차례에 걸쳐서 재발의하는 등 윤 정부 흔들기에 열중했습니다. 국회는 파행됐고 민생은 뒷전이 돼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 공세를 편다 해도 공세는 공세일 뿐 이 대표의 비리 혐의는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이 대표는 지금 의정교사, 대장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민주당도 이젠 방탄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논어 2인편 제11장을 보면 군자회영, 소인회해라고 해서 어진 사람은 작은 잘못에도 형벌을 받을 생각을 먼저 하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누군가의 혜택으로 벌을 면할 궁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2500여 년 전의 공자 말씀인데도 신기하게도 오늘의 현상에 딱 들어맞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이제 그만하고 국정과 민생에 전념하여야겠지만 이 대표도 자신의 방탄에 공당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충고가 연목구호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후세에 어진 지도자였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